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 온전히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2) 혁신 교육과정을 시행합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의 핵심적인 비전과 철학적 기조를 유지합니다. 영성교육과 통일비전을 품은 민족 정체성 교육,
세계화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독서 200 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쳐 확고한 문해력을 지닐 수 있게 합니다. 스팀 교육 과정을 꾸준하게 발전합니다. 기초 기반 지식을 견고하게 기본 과목, 모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사회, IT에 더 집중합니다. 진로진학 연계 교과 운영으로 효과적인 진로진학 지도가 이루어지며 변화되는 미래 산업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평가 및 학점을 부여합니다.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여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혜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래머, AWS 서버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아키텍처, 빅데이터 전문 분석, 정보 보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분야로의 진학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와 컴퓨터 과학의 핵심 교과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과학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탄력적인 학습자여야 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사용합니다. 학문과 맥락에서 효과적인 협력자 및 커뮤니케이션자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디어의 학습 과정에 과학적 탐구 능력을 적용합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찾고 그들의 직업을 위한 정확한 과학 분야를 찾습니다. 빈곤, 질병, 기후변화, 식량 부족 등과 관련된 현재의 세계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을 위해 세계를 위해 봉사하여 인류의 건강과 성공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디자인 시대,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다학문적 통찰과 융합적인 사고를 장려하여 예술적 감각을 기르도록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로운 발상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를 기릅니다. 매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실험 정신을 육성하여 새로운 디자인적 가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능을 개발합니다. 이론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므로 경쟁력을 갖춥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도전정신, 경쟁의미, 표현의미, 신체 안전을 체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 자신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2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학무겸 윤병순입니다. 오시는 길에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더 좋은 나들이 장소로 찾아가시고 싶은 마음들이 혹시 들진 않으셨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날 더 좋은 곳에 오셨으니 오늘 발걸음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진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멋진 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소중한 자녀들을 진리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고민하는 부모님들과 가정입니다. 그 고민과 물음표가 오늘 이 입학 설명회를 통하여 느낌표로 바뀌는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된 우리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를 생명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앞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방황하는 10대들의 아픔과 어려움,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점점 더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가 아니라 부모와 선생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믿음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지성이 열리며 감정의 건강한 회복이 이루어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순서들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시며 또 듣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뜻을 세워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잠시 만나고 다녀가는 관계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세대를 일구어 가겠다는 동지된 의식으로 하나 되는 진지하고도 깊은 관계성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학교를 대표해서 이명훈 학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문경까지 오시는 길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녀와 함께 학교에 오시는 부모님들 마음속에 어떠한 학교일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이 학교로 오는 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귀한 제자들, 우리 귀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 사역에 임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기대를 가지고 오신 거 맞죠? 네, 3분 정도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온 거 맞죠? 자녀분들이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 우리 귀한 제자들이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학생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또 저희 선생님들이 자랑입니다.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힘쓰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까 하는 그런 자랑이 또 저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시설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귀한 자랑거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학교에 오셔서 어떠한 학교인지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셨고 운영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큰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 선생님들께서 과학이랑 영어, 소셜 스터디 과목 알려주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 자료들로 설명해 주시고 그랬어요. 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문화를 나누는 그런 클럽을 들었었는데 이제 서로 나라에 대해서 문화나 자주 먹는 음식이나 뭐 유행어들 이런 거 물어보면서 서로 친해져가지고 선물도 친구들이 주고 그랬어요. 이제 한 방에서 3명에서 4명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서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런 걸 같이 타협하고 그 친구의 입장도 들어보이게 하면서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해나가니까 공동체 생활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수업 같이 듣는 정도가 다지만 여기서는 모든 일과를 친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고 가끔 이렇게 고민도 나누고 그래서 진짜 끈끈한 그런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야채랑 과일이랑 뭐 계란이나 베이컨 같은 게 다 같이 나오는데 살짝 미국식 식사라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점심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도 있고 또 샐러드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좋고 저녁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진짜 한국에서 직접 엄마가 해주신 밥 먹는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주일 예배 듣는 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였는데 여기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노래 같은 거였다면은 지금은 진짜 기쁘게 찬양 드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손잡고 같이 찬양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그런 사명감 같은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새벽 예배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학교를 알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보내신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되게 많은 기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와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Hello, my name is Miss Jessie, and I've been teaching the 6th graders science this year. And it has been so much fun. When they first came, they were a little bit nervous and excited to learn. And as we have transitioned into being formal students and not just playing, they've done so well. We had some students whose English was very low and life was a little bit hard at the beginning. They always wanted to translate everything to Korean from English, but now they're a lot more confident. When we do reading out loud, I can hear their pronunciation is getting more clear, and I've seen some of my more shy students have been saying hello to some of the American students, and that's been really fun to see their social interactions. So it's been a really good time getting to know the 6th graders and working in science, but also in English with them this year. So our 6th grade class has been with us since February. We spend a lot of time practicing speaking to improve our spoken word, but also in writing and grammar and reading. And one of my greatest joys with the 6th graders is watching them choose books to read and practice reading those and learning to understand. I've also seen them grow and improve in many ways as they speak, as they become more involved in classes and asking questions, in really thinking about what they're learning, and doing all of that in a second language, which is a challenge that they have embraced wholeheartedly. 처음에 6학년 친구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어린 친구들을 이런 미국까지 멀리 보내시는 부모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고민하시면서 우리 학교를 선택해서 보내셨을 텐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헤아리게 되는 친구들이 어려워하진 않았고 잘 적응해서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서 많이 성장했죠. 생활관에서는 친구들을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을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갖고 계신 그런 마음 그 이상으로 선생님들도 항상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나가서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항상 선생님들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천지 창조와 그리고 노아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통해서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What a privilege it has been to get to know our sixth grade students. I personally have been involved with them in our boys baseball club, and I have watched them interact with our American students. They have done such a wonderful job. We've learned more about the game of baseball, and what a privilege it's been to just pour into their lives. I've watched their English continue to improve. I've also watched them interact with other students in other clubs, in other classes, in project-based learning. And we are just excited to see how our sixth graders are continuing to improve, to grow spiritually, academically, emotionally, physically, and I'm watching their English skills improve every single day. We love our sixth grade students. 네, 다음은 글로벌 선진학교를 설립하신 남진석 이사장님께서 학교의 교육 철학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모시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난 4월 달에 이어서 이번 6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 편하게 모시고 또 학생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6th grade라고 하니까 6학년인데 사실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쟤네들이 7학년이 되는 거죠. 그 학제 차이 때문에 이번 봄학기까지는 거기서 6학년이 되는 거고 이제 가을부터는 7학년이 되는 건데 학교가 이제 설립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어떻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늘 고민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국내 캠퍼스에서 ESL 또는 ELA라는 그 이름으로 많은 시도를 그동안에 개교일에 계속 이제 했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미국 현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현지 아이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다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돼요. 첫째,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에 조금 아이들이 어린 게 아닌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물론 이제 여러 또래들이 같이 가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어디 뚝 떨어진 데 가 있을 때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역시 밤에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특히 엄마 찾고 뭐 이런 나이인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단 올해 2022년도에 처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약 한 10개월, 1년 정도 이제 가 있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여기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적응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죠. 이 친구들을 보면서 뭐 어려워한다는 게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공동체 생활, 이 단체 생활 자체에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친구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다가 아마 다 얘기를 들었겠지만은 그러면은 한국 캠퍼스에서 한 학기 정도 적응하고 갈 수 있도록 또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갈 수도 있게 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한 학기 경험하고 가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 이제 학생들 중에 한 20% 정도는요, 이 공동체 생활이 아예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잘해. 근데 이제 또 반대편에 한 20% 정도는 누구랑 같이 생활하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 2, 3년 지나가도 여전히 뭐 학교가 감옥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아이들마다 적응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생활 적응하는데 한 2년 걸리고 난 다음에 보내면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말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 학기 지금 이제 거의 끝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학기부터는 아예 미국 학생들하고 정규반으로 같이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만큼 아이들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기 선생님들도 그랬죠. 처음엔 잘 못 알아듣고 뭐 번역기 돌리고 막 그랬지만은 벌써 이제 몇 달 하니까 금방 아이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가을에 만약에 얘네들이 거기서 미국 학생들하고 아예 같이 섞어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학교만의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한 이런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그레이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또 다른 교육 과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한 2년 남짓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 우리 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여기 지금 있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지난 2년 동안 혹은 4학년, 5학년 또는 5학년, 6학년 또는 6학년 중1 이 시기를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내면서 학교에 그렇게 많이 못 간 친구들이에요. 따져보니까 2020년 기준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한 학기에 서울 학생들은 11.6일, 인천 학생들은 16일, 경기 학생들은 17일. 반면에 좀 시골 쪽에 있는 학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57.2일, 전라남도는 59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갔어요. 아마 시골 학교들이 좀 작고 그러니까 등교 일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중학생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 많이 안 다녀본 친구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많이 안 다녀봤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의미죠. 학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느슨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많이 안 다니다 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생활에 더 익숙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에 아주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게 된 이유는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디바이스를 자유롭게 쓰게 해준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맞벌이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이제 온라인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음란물과 폭력물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사 헤드라인에 이런 게 있잖아요.
더 미워지는 코로나19 음란물 중독이 늘었다. 온라인 수업 전환 후 청소년 온라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2018년보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 접어든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영상물에 이용된 퍼센테이지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저게 2020년 통계니까 2021년 통계는 더 많이 늘어났죠. 또 처음 음란물을 접촉한 때가 언제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겸연쩍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두 자리 숫자예요, 벌써.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처음, 이게 이때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예요. 요만큼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요즘 온라인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사이에 이 패드립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패드립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역시 학생들이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이 패드립이 뭐냐면은 부모 욕하는 겁니다. 부모 욕을 그냥 뭐 이렇게 기본적인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주 더럽고 음란한 욕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들이대고 하고 또 선생님에게 들이대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저 학교 선생님들을 조금 폄훼하고 웃게 하는 소리 정도가 심한 말이 담탱이 뭐 이 정도였어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담임이 아니고 담탱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봐줄만 하죠. 그래도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 단상에서 말하기 좀 곤란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중학교 딱 여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 가잖아요. 주도권 다툼할 때 자기의 그 존재감을 탁 드러낼 때 부모 욕을 한번 쫙 읊어요. 그러면은 다른 애가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더 세게 하면서 가오를 딱 잡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제 마구마구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느 누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기본 양심이 있지 부모 욕하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단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제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이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고, 또 뭐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는 뭐 다 같이 욕하고 따라 하세요 하면서 부모에게 욕하는 걸 가르쳐주는 이런 유튜브가 인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상흔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아주 왜곡된 성의식이라든가 이성관이라든가 결혼관을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반을 사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자꾸 온라인으로만 아이들이 이제 이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아이들이 어지간한 건 다 카톡으로 문자로 대화를 해요. 뭐 이런 거는 뭐 성인들에게도 침대에 부부가 누워서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는다고 할 정도니까 뭐 알만하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대면 소통보다 영상 소통이나 문자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인 관계의 영향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학습에 필요한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think,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생각을 해야 이 학습, 특히 문해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걸 영상이 대신해 주면서 두뇌가 브레인이 잘못 포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게 또 하나의 교육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만들까가 굉장히 큰 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경험을 하고 온, 또 더군다나 학습 격차가 심화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학습이
학습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대세예요. 지금 보니까 온라인 학습을 하긴 했지만은 대면 학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 하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그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건가. 최근에 제가 이제 일반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하기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 노출됐던 아이들을 어떤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온전하게 갈 건가 하는, 저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실 기숙학교의 특징이잖아요. 일단 딱 가둬놓고 딱 차단시키면 제일 안전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물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우리 학교만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다 입을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수업 일수를 현저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성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난 2년 동안 20년, 21년, 22년 그 입시 성과를 보면은요, 음성 문경 캠퍼스의 경우에 세계 50위권 대학에 여전히 29명, 100위권 대학에 93명, 300위권에 165명, 국내 30위권에 41명, 또 예술대학 등 특수대학에 48명 해서 이 학생들이 2년 동안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약속받은 장학금의 규모가 거의 100억대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중복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또 미국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 물론 이제 입시가 모든 교육의 결과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다행히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의 그런 결손 없이 어느 정도 상당 수준 선방했다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죠? 이게 약간 이 경상도 쪽이 약간 조금 늦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칭찬받고 싶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좀 쳐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교장님하고 여기 교육의 일선에서 애쓰신 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데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럼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의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는 역량이 뭐냐? 첫 번째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역량이에요. 학생들의 건강의 기초, 성장의 기초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교육 결과로서. 그렇죠? 두 번째는 사회적 역량이에요. 사람들하고 눈도 못 맞췄던 친구들이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은 눈을 못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바로 친구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바뀌어나야 그게 좋은 교육의 결과거든요. 또 지적 역량,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적 팍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 체계를 다룰 줄 알고 하는 그런 역량이고, 또 우리 학교는 특별히 그 많은 역량 중에 아주 중요한 거를 영적인 역량, 이거는 가치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것을 해서는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입장을 세워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역량, 대인관계, 협업 능력, 어떤 성과 증강을 할 수 있는 능력,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능력, 또 지적인 역량은 사물의 존재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치를 깨우치는 어떤 능력,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신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고, 또 신체와 정신을 균형 있게 활용하게 하고,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이 능력, 이게 바로 교육의 결과로 주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역량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삶에 대한 이유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높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 충분히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준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역량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각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은 다르게 하지만 성적을 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가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은 너무 좋다 이러지만 성적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와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지적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문해력, 기억 능력, 추론력이 남다르다는 의미인데 대개 이제 IQ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하는 이 IQ는 문제의 핵심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는지, 아니면은 다양한 상관관계의 작용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얼마나 빠르게 추론해내는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걸 IQ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IQ가 실제 어떤 인간의 종합적 역량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IQ보다 더 중요한 교육적 요소들이 많은 거거든요. 집중도, 성실도, 지속성, 안정성, 협업 능력 등등. 사실 IQ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적 능력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천재 소년 등장했다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들이 여럿 있어요. 먼저 김웅용이라는 분이에요. 1962년 3월 8일 날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생후 11개월 때 천자문을 떼고 42살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43살에 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44살에 미적분을 풀고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를 구사했어요. 47살에 한양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48살에 나사의 추천으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6살까지 나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공식 학력이 없어가지고 검정고시를 친 다음에 충북대학에서 학사, 박사, 석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4년까지 충북개발공사에서 컨설턴트로 재직했어요. 그리고 현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 모 대학교의 교수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부적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발달 과정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래 집단과 사회성을 키워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빨리빨리 해서 뭐 검정고시 1년 만에 맞췄느니 뭐 이런 거 자꾸 좋아하는데 그거 결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기 또래들하고 충분히 사회적 훈련을 하면서 사회성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소개할 거예요. 네. 송유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1997년 11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만 7살에 검정고시 초중고를 다 합격해버렸어요. 그리고 인하대학교에 합격해서 만 7살에 인하대학교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 만 12살에 학점은행제로 인하대학교 그만두고 바로 학사학위를 다 따버립니다. 그리고 2009년 만 12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인 UST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2살에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논문을 썼는데 이게 논문이 표절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탈락해버립니다. 그리고 2018년
UST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결국 이 문제로 제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상태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를 거 없어요. 공부 뭐 뛰어나게 잘한다고 막 그렇게 열광할 거 사실 없습니다. 그냥 또래들하고 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그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일반을 시키냐고 저를 째려보고 계셔서 한 명 더 소개할 거예요. 백강현이라고 최근에 2012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1월 20일. 지금 한 만 10세 정도 됐는데요. 이 사람은 이 28개월에 영어 단어 300개를 터득을 했고 32개월에 구구단을 19단까지 외웠어요. 만 3세에 1차 방정식 습득을 했고 만 6세에 작곡을 했고 만 8살에 초등학교 5학년 월반을 했고 현재 10살인데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에요. 이 친구도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슨 학습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학교가 해줘야 될 일은 이 아이에게 숨어있는 포텐셜이 뭔가, 잠재력이 뭔가, 그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SAT 만점을 받았니, 토플 만점을 받았니 이런데 너무 그렇게 열광할 필요는 없어요. 뭐 만점 받으면 좋게 하겠지만은 오직 그게 무슨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아이들을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기숙사, 중고등학교 기숙사 중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전체의 9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기숙사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음성, 문경 이 두 중학교 기숙사가 이 6%를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왜 중학교 학생들은 그 기숙사가 그렇게 없을까? 중학교 학생들은 사실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저 북쪽에서 못 내려온다 그럴까요? 그 얘기는 뭐 하도 들어가지고 우습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만큼 지금 중학교 1, 2, 3 이때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애들은 뭘 해줘도 웃는 일이 없고, 애들은 뭘 먹여줘도 맛있다고 하는 일이 없고, 하여튼 뭐 아주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집에 중학생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그냥 막 난리인데, 이런 애들 여기 때로 갖다 놨으니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 중학생들이 단체 생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중학교를 만약에 이 공동체 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러면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 기숙사 생활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숙사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참 힘들게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힘들게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는 모범사병 표창을 받는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니까 이거 완전 껌이야.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은 뭐 더 그렇다네요. 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어떤 이 중학교 때는 사회적인 역기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란 폭력 문화에 가장 격하게 반응한 그런 나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뭔가 성공적인 어떤 사회적 영향을 길러 놓으면은 그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사실 여기 뭐 생활관 선생님들 정말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뭐 일은 얘네들이 다 쳐놓고 항상 욕은 생활관 선생님들이 먹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녁에는 사표를 썼다가 아침 되면 또 다시 거두고 뭐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데려가는 이유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중학교 실패하면 고등학교 실패가 되고 고등학교 실패를 하면 거의 인생 실패처럼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차선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잘 성장하는 게 최고이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집에 있더라도 이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건 차선이지만 그래도 이 차선을 통해서 뭔가 정말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2022년 올해부터는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생활지도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습관, 인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태도,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 캠퍼스에 제가 그날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끝난 다음에 음성 캠퍼스 9학년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잘 받고 있나 하고 궁금했기 때문에 따로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시켜보니까 역시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이 잘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3년 동안에 인생에 꼭 필요한 습관, 태도 이거를 탁 몸에 붙여서 체화시켜주면은 그 친구들은 뭐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멋진 리더로 성장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학교 때 어떤 습관과 어떤 태도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시키느냐? 첫째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규칙적인 생활, 주변 정리정돈. 사실 학생들이 주변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어떤 대학생 방에 한번 갔더니 아주 기절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쫙 깔려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이 그러니 중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정리정돈하는 규칙만, 그런 습관만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이건 그냥 대단한 리더십이 되는 거죠. 정리정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간 관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두 번째는 바람직한 생활 예절 습관인데 첫 번째가 언어예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씨발 이게 욕이었거든요. 요즘은 이게 접속사예요, 그냥. 그런 정도 갖고는 욕 취급, 욕에 들지도 못해요. 어떤 그 청소년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8.5%가 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 안 쓰는 1.5%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 GBCS 학생들인가? 근데 그 밑에 해설이 있더라고요. 해설에 보니까 욕을 쓰지 않는 학생은 말이 없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말하는 학생은 다 욕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이 욕도 이제 아까 그 패드립처럼 아이들이 막 경쟁적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욕 대신 정말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들으면 기분 좋고 이런 말을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아마 학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100%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학생도 있는데 요즘 욕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죠. 네. 아마 욕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의복에 대한 예를 들면 때와 시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꼰대스러워요. 일단 이걸 기본에서 바꾸면 내야 되고 넥타이를 조금 더 길게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있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모양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거기에 꼭 맞게 드레스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친절 운동. 사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 그냥 째려보고 뭐 어깨에 팍 부딪히고 뭐 확 이러고 이러는 사회보다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서로 쫓아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공중도덕,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중고등학생들 중에 함부로 침 뱉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침 좀 뱉어야 이제 또 뭐 좀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을 중학교 기간 동안에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바른 학습 태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사실 되는 거죠. 또 올바른 신앙은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앙의 순기능적인 측면들을 이곳에서 충분히 맛보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올 때도 쓰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길 바라는 거죠. 또 지금 이제 미디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바른 미디어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도 우리의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많은 건강의 기반 중에 규칙적인 운동만큼 중요한 기반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태권도를 최소한 뭐 늦게 오는 아이들은 2단, 좀 일찍 입학하는 아이들은 3단 정도는 따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뭐 태권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태권도라도 한 3단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괴한이 나타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몇 수만에 그냥 좀 끝내고 가야지. 그 어떻게 막 2시간씩 3시간씩 붙잡고 그러겠어요. 좀 처리하고 갈 길 가고, 이제 이런 멋진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 태권도를 주려고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태권도 기왕하려면 강하게 가르쳐라, 강한 태권도를 주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아이들이 태권도 하다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만 여태 죽은 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이제 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요즘은 뭐 우리 여학생들도 시키냐고 그러는데 여자아이들도 태권도를 해야 되죠. 요즘 현찮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인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려면 또 자기가 나서서 좀 이렇게 처리해주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신체적인 활동, 특히 이 태권도는 이제 연구 논문을 보니까요, 이 품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이 태권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권도가 신체적인 건강의 기본을 만들어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학교가 대체로 밥이 맛있는 걸로는 소문이 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급양 관리를 잘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식당도 균형 있는 식단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이번 주말에 저희가 6월 18일 날 바로 이 문경 캠퍼스에서 이제 큰 체육 대회를 해요. 흔히 국내에서 학교 체육 축제 중에 제일 격렬한 체육 축제를 뭐 고연전, 연고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육 대회를 봐보면 그거는 아주 우스워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게 이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체육대회를 왜 하냐 하면은 이런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만 선수가 아니고
한 학생이 2종목 이상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교생이 다 선수예요. 왜? 8종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종목은 자기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근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뭐 한 컬레에 수십만 원 가는 신발이라는데 그것도 그냥 안 찾고 버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근성이 없는 거예요. 악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육 숙제를 통해서 막 지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악을 하고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기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승부에 관한 그 성패에 대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해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언제 무엇으로 길러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7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한 6번 체육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애들이 전부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교육이고, 또한 신체적인 건강에 기반을 주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요즘 멀쩡한데 약간 맛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회 각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향이 뛰어난데 보면은 실성한 사람, 맛이 간 사람,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라 한 것이 바로 스쿨 패밀리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의 공백을 우리 선생님들이라도, 부모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공백을 메워주면 좋겠다 해서 정서적인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1인 1학기라든가 청소년 예술제라든가 또 선후배 간의 멘토 멘티 제도라든가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토요영어 학교라든가 국제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은 더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학기마다 영성 부흥회를 하고 또 학년별로 영성 수련회를 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렇게 다 해도 실제 변화된 산업사회에 나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바로 글로벌 영향이 필요한 거예요. 2021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했을 때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총 생산, 국가 GDP를 총 모은 거는 미국 달러로 9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1년에 국가 GDP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거는 전 세계 전체의 약 2% 조금 덜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GDP와 시장의 규모를 따질 때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국내 시장의 규모가 세계 시장에 비해서 2% 정도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용으로 키워놓으면 이 2% 안에서 뭔가 선택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2% 안에서 제한받지 말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해라, 이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랭귀지 문제가 봉착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 거기다가 다른 언어들, 유럽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충분히 익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그레이스 프로그램을 일찍 보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 가을 학기부터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외국 학생을 유학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장엔 많이 못 오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1, 2년 지나면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 학생들이 여기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교육이 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내의 중고등학교 치고 국제교류 활동을 우리 학교만큼
많이 하는 학교는 사실 없습니다. 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일찍 영어가 좀 충분히 터득이 되면은, 지금은 아이들이 11학년, 12학년 때 이 뭐 SAT니 ACT니 이렇게 공인 점수를 따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좀 일찍 영어를 마스터해 버리면은 그때 오히려 인턴십을, 글로벌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을 글로벌 기업, 국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패권이, 글로벌 패권이, 과거에 군사력 위주의 글로벌 패권을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다 알게 됐지만, 이제는 군사력에 의한 패권 다툼이 아니고 경제력에 대한 이 블록 경제라고 해서 자기 편에 속한 국가들로 블록을 묶어가지고 경제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 아주 심한 경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RCEP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주도해서 15개 국가를 묶었어요. 이렇게 2018년에 묶어가지고 협정을 해서 2022년 올해 2월 1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누구 빼고? 미국하고 인도 빼고.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예요.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누구 빼고? 중국 빼고. 요 세 나라는 친중 국가들이죠. 아세안 국가 중에. 지금 세계는 미중 간의 경제 블록에 대한 충돌이 아주 심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인구로 보면 블록별로 중국은 14억이고 러시아가 1.4억이에요. 지금 미국은 이 러시아와 중국을 묶어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 기조는 당분간 50년, 적어도 한 50년은 지속될 겁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체제가 바뀌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중국도 지금 많이 정치적으로는 위태위태하죠. 틀림없는 건 현재 미국이 중국의 이런 시도를 용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키는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이 다녀간 다음에 국내 5대 그룹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각 주에 지금 투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블록 경제가 더 견고화되면서 영어, 유럽 언어를 충분히 준비하면 그만큼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국제정치관의 평가는 제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이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2023년도에 과테말라에서 큰 교육대회를 해요. 중미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지난 이제 4월 달에 거길 방문해서 현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미에 이미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내년에 큰 대회를 하려면 기업 CEO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CEO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있는데 스페인어와 한국어 하는 사람, 스페인어와 영어 하는 사람, 또 영어와 한국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 보내주면은 샐러리에 뭐 2-3배를 줘서라도 쓰겠다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영어 기반 유럽 언어를 충분히 준비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면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애들 데려다가 일찍 미국에 보내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멀리 보고 준비를 시키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이들의 어떤 그런 지적 역량, 연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인문학적 기초 소양이 되는 독서 200운동을 올해부터 착실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팀 융합교육은 저희가 지금 2022년도가 되면 거의 만 6년 차가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큼 스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하는 학교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바로 이 학교 출신 중에 이번에 대학 간 친구 중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 교수들하고 온라인으로 협조해가면서 이 스팀의 마지막 관문이 우리 아이들이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영어로. 근데 논문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이 친구는 결국 SAT 시험을 보지 않고도 미국의 유명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가는 이런 기념을 토한 거예요. 바로 이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교육시켜 놓으면은 아마 엄청나게 쏟아져질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저희들이 길러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각 캠퍼스를 지금 특성화시켜 가지고 음성은 흔히 말하는 일반계 글로벌 과정을 해서 뭔가 앞으로 장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은 음성 가서 그런 걸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캠퍼스로, 문경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IT, AI 트랙, 생명,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트랙, 디자인 예술공학 트랙, 스포츠 트랙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좀 더 심화시켜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현 새 정부가 들어서서 디지털 인재가 너무 부족하다 하고 지금 교육부에다가 엄청난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 정원을 늘려서라도 디지털 인재를 길러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면 아마 차세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인재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는 프랩스쿨이라고 해서 대학의 아이들이 가장 최적화되게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종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종 캠퍼스는 이제 초중고 통합과정을 해서 우리가 중학교부터 교육시킬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붙잡고 시켜보자 해서 이제 세종의 초중고 통합과정을 재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하필 세종이냐?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세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비율적으로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에 뭐라 그럴까요? 보너스라고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문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7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위로 5개 학년, 또 밑으로 5개 학년, 약 10년 동안이 이 캠퍼스에서 같이 살아본 동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형제 자매가 이렇게 귀한 세대에 이 어마어마한 형제 자매가 이곳에서 가족처럼, 사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만나기만 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끈끈한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이런 패밀리적 동문들의 유대관계는 우리 학교 교육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제 학생들의 모습도 보고 또 여러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고 또 저의 교육 철학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오는 것을 결정을 하면 그 후에 또 공식적인 학부모가 되시면 저와 더 많은 시간 충분한 그런 교육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학교의 교육 철학을 소개해 주신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짧은 합창단 공연을 통해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학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나는 크리스천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크리스천
안녕하세요. 졸업생 송하은 엄마입니다. 하은이가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은이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입학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은이를 키워주시고 세계를 향해서 꿈꾸게 하시고 펼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서 훈련받았기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하은이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너무나 감사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넷을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 보내고 있습니다. 둘은 이미 졸업을 했고요. 큰애는 네덜란드 농대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있고 둘째도 네덜란드 농대에 원수를 넣고 있습니다. 둘은 현재 재학생으로 있고요. 신앙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곳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또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높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0학년 강태균 학생과 11학년 이혜진 학생이 들려드리는 학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GBCS의 10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하고 제가 경험한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학교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형을 따라서 GBCS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학교는 솔직히 말하면 입학하기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 지내던 부모님을 떠나 기숙사 학교에 오는 것은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프리캠프가 시작할 때 솔직히 말해 내가 이 학교에 와도 되는 것인가? 이 학교가 내가 정말 갈 곳이 맞는지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캠프가 끝나갈 무렵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 한 학기를 다녀보자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고 잘 선택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한 이유이자 결정은 문경 캠퍼스로 전학을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성 캠퍼스에서 7학년을 보내고 8학년 때 문경 캠퍼스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경 캠퍼스에 오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7학년 때 가야 했었던 펜실베니아 캠퍼스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경 캠퍼스로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그냥 친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 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9학년 때 중학교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학생들과 학교를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가던 저에게 GBCS라는 학교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문경 캠퍼스로 전학 와서 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10학년 때 이렇게 값진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GBCS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섬기는 예배 중심의 학교로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학교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전해드리면 그래서 우리 학교가 왜 특별하고 좋은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저희 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예배가 총 9번 정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의무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점입니다. 또 다른 저희 학교의 특징으로는 타 중고등학교는 다르게
모든 것이 지필평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다양한 영역별로 평가가 진행되며 서로서로 경쟁하는 상대평가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절대평가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자신이 한 지식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튜터튜트를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학년 때 중학교 학생회장 임기를 마친 10학년이 되었기에 되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조금 컸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체육대회 연습이 있어서 더욱더 바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의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학교한 뒤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6시까지 튜터튜트를 하거나 퀴즈 준비를 하고 생활관에 들어옵니다. 그러곤 7시부터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 부족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잠에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하루가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이 학교에서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나중에 있을 엄청 큰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여기 생활하고 보냈던 4년 동안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던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홍보해서 들어오게끔 장점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정말 이 GBCS라는 학교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게 지원하려고 하거나 혹시 망설이는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끄심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Yejin Lee, and I am an 11th grader at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It has only been a year since I entered this school, but throughout last year, I have experienced more than I have before, and I wanted to share my GVCS life with you today. As I said, I've been attending this school for a year, since the semester of 2021. I was originally planning on going to a normal high school near my house, like all my other friends. However, my mother recommended me that I come to the admissions briefing session like everyone who is here right now. To be honest, I wasn't really that interested and just wanted to go to the high school where my friends were planning to go. But what changed my mind was the curriculum and how the campus was like. That day, I decided to attend this school and worked quite hard to get accepted. Time passed, and on the first day of school, I was worried that I might not be able to fit into the school and get along with other friends, since I was a shy person. Well, I didn't need to worry about it that much. My classmates took care of me and taught me things I didn't know. Not only at school, but at the dormitory, my roommates helped me feel comfortable, like I was at home. Of course, there weren't always good days. I had a hard tim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going to early morning services. Getting used to school that was full with worship services was tiring for me at first. It was because at that time, even though I've been church for my whole life, I wasn't sure if God was real. But as time passed, serving as a worship team in the English ministry and talking to Pastor Han Kim about my spirituality, I became more and more confident in my faith. As a result, I now am fully confident in my faith and praise God as a worship team singer at Sunday service and try to go to early morning services by myself. Being at this school, I became more independent. Even though teachers take care of us, I needed to learn how to organize my own schedule, learn how to behave, and learn how to use my time more efficiently and wisely. Before coming here, I had a bad habit of postponing all my work that I had to do and just watch YouTube and Netflix instead, until I turned all of my work late. My grades were pretty low at those days,
However, coming to the school made me change. Using YouTube and Netflix is a bit hard here, and thanks to that, I had more time to work on my projects. Also, because I take part in school activities, I needed to use my time really wisely so that I could finish all my work on time. I was able to become a better person than before. One thing I really like about our school is that there are many school activities that students can take part in. When I was at a normal middle school, I didn't have that much of a chance to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But here, there are a lot of opportunities. For example, in my case, as I mentioned, I am a worship team singer, but at the same time, I am part of the 12th High School Student Council, a choir member, and also a girls basketball team player. Each school activity is unique and gives opportunities to get closer with each other. Also, our sports festival is one of my favorite events in our school. Last year, even though there was COVID-19, when we were only able to enjoy the sports festival limitedly, we had fun competing with Eumseong campus in various sports. This time, as the limit of COVID-19 has gone down than before, we are preparing the Global Sports Festival where each campus takes part, even the Pennsylvania campus in US. All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are in it together, and how our school unites with this is really fascinating, since I've never seen any other school unite this well, where everybody takes part in some part, even teachers. My favorite time at this school is when we have free time after school at weekends, where we sit around and make memories with friends and teachers. One major memory that I cannot forget is last year, on the weekend, with our English teacher, Miss G. She had brought us snacks, and we sat in the summer house and had a chat with each other, like a picnic. It was such a good experience and memory for me, and I would never forget it. This was my life at GBCS, and I'm sure the years left here would be even more amazing. I would have never been here without my parents' support and prayers, and God, who had heard the prayer and made it possible. Thanks. Thank you for listening. 네,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문경에 개교하고 2013년 경상북도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는 경건한 신앙, 진지한 탐구,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훈으로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크리스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 캠퍼스에는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70명이 재학 중이며 약 80여 명의 7학년, 8학년 학생들이 그레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선진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교과 운영을 위해 교과교실제 및 학기 집중 이수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마다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영어, 수학, 제2외국어를 제외한 교과들을 학기 단위로 집중 이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스팀 융합교육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확산적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스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서 G Suite for Education의 구글 클래스룸 기반의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크롬북을 활용하여 과제 수행과 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19년부터 청소년 비즈쿨 거점 학교로 지정되어서 교과서 밖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해보며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를 주제로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탄소 중립 모델 학교로 지정되어 환경교육 전문 교과 교실을 구축하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AP 아널스 과정을 운영하여 교과를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경시대회에 참여하여 실력을 겨뤄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서로 학습을 돕고 지도해주는 피어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수업의 강점 중 하나는 일방적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친구들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교과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과목별, 학년별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섬김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국제학교 간의 포럼을 주최하여 국제사회 현안들에 대해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고 중국, 대만, 미국, 독일 등지의 자매학교와 활발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괴테가 말했듯이 100억의 세계를 섬길 때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 집중교육과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학년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 있는 근현대사의 주요 사적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영성교육을 빼놓고 우리 학교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성교육부 주관으로 매일 새벽기도회가 있으며 목요 채플, 금요 찬양예배, 주일예배, 영어예배, 생활관 방별기도회 등 학생들은 자연스레 예배가 생활이 됩니다. 또한 학년별 영성수련회를 실시하여 소그룹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영성훈련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관계 능력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생활관에서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SCP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 스쿨 패밀리를 통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의 GBCS 교육을 마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삶의 챕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 상담 교사를 학년별로 배정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진로 진학 캠프와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해외대학 입학 설명회 등 학생들이 비전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크게 기초 기반 강화, 독서 교육 확대, 창의 융합 교육의 심화, 진로 기반의 트랙 운영입니다. 학생들은 10학년부터 바이오 생명과학 트랙, IT AI 트랙, 디자인 트랙, 스포츠 트랙 등 4가지 트랙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통 교과 외에 트랙별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련 전공 과목을 미리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트랙별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고 일부 수업은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진학 국가별 현황입니다. 북미 지역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대학과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대학으로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진학한 미국 내 대학 목록입니다. 학교들이 많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많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진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진학한 국내 대학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서 2021년도까지 우리 학생들이 제안받은 장학금의 액수입니다. 네, 앞에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로 또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 패밀리는 뭐다? 스페셜 패밀리. 스쿨 패밀리는 스피리추얼 패밀리.
긴 시간 동안 많이 지루하진 않으셨을까 또 염려도 되긴 합니다. 계속 들으셔야 해서 이제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 태권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 투어를 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학생들이 있는 관계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조별대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투어 담당해 줄 스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그 조 안내를 못 받